간의 3대 영양소 대사 중에 지질 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등을 합성하거나 지방 연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입니다. 대장의 길이는 1.5m, 직경도 6cm 정도,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장의 기능은 수분을 흡수하고 대장 내의 세균에 의한 발효와 분해 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발효와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탄산가스와 산성, 종말 산물, 수소, 메탄 및 독성 아민 등으로 이제 대변을 생성해 가지고 배출해내는, 대장이 분절 운동과 연성 운동으로 대변을 배출해내는 이런 것이 대장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섭취하는 수분은 약 400ml, 400cc 정도고, 그리고 양분은 폐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이 동양의학, 한의학, 중의학에서 폐와 대장의 그 서로 음양 관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폐가 음이고 대장은 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근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장이 그 변이 배출되는 시간을 이제 살펴보면, 음식을 먹어서 4 내지 15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6 내지 88시간 이제 액체, 반유동상, 미집상, 이것은 이제 수분을 흡수해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고용물로 바뀌어가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12 내지 2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고용화돼서 변으로 배출되는 이러한 그 소화 경과 시간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뇨기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계는 신장, 그리고 이제 방광으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장은 이제 하는 일이 질소화합물, 전해질, 독소와 약물을 배설하고, 그 다음에 pH, 혈압을 조절하고, 그리고 적혈구 생성, 촉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신장의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을 만들어내죠. 사구체는 24시간 동안 180리터를 여과하고, 세뇨간 재흡수는 178.5ml, 5리터. 그래서 99%가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되고, 이제 1%가 이제 분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요로계, 요 상부 요로계는 신장이 되겠고, 하부 요로계는 이제 요관과 그리고 방광, 요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도는 방광에서 나가는 것이 요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관 두 개는 여기 신장에서 내려가는 관이 있죠. 이렇게 여기 또 신장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관이 있어요. 이게 요관이죠. 요 두 개의 요관이 있고, 요관에서 이제 방광에서는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소변이 배출되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은 배설 기능이 있죠. 비뇨기계, 여과하고 요소가 여과 안 되면 요독증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요소를 여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조절, 수분 조절하고 전해질의 양 조절해주고, 이때 칼륨이 과다하게 되면 부정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을 조절하고, 혈압 조절 호르몬, 여기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레닌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혈구 조절 호르몬, 비타민 D 활성화, 이런 것들은 이제 골다공증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 신장이 뼈하고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근거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콩팥병의 원인은 이제 그 콩팥병 원인은 당뇨 50%, 그 다음에 비만이 한 1.5배 정도 정상인보다 콩팥병을 더 많이 일으키고, 고혈압도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성 생식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성 생식기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유리 호르몬, 내하수체 전엽에서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고요. 여포 자극 호르몬에서 이제 여포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고 난포가 이제 발달이 돼 가지고 이것이 배란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제 배란이 일어난 후에는 황체기에 들어가서 프로게스테론과 적은 양의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는 바로 황체화 호르몬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포기에 에스트로겐이 증가되는 것은 월경기, 즉 1 내지 6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란은 이제 14일 정도 경과가 된, 이것이 28일로 봤을 때 14일 때 이제 배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7에서 13일, 1일에서 6일은 월경기, 그리고 7에서 13일 사이에 이제 배란이 돼서 증식이 되면 이것이 분비기 15 내지 28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는 황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궁의 주기는 28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체가 퇴화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비수정 시 10일 이내에 황체가 퇴화된다는 거죠. 배란이 돼서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되면 10일 정도부터는 황체 퇴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에스트로겐이 감소되고 이제 그 프로게스테론이 감소가 돼서 이제 다시 이것이 내하수체 전역 또 시상업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시 또 월경기로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태아 발달 단계입니다. 배아기서부터 이제 9개월 돼서 분만 과정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내분비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혈액으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되겠습니다. 외분비계가 있고 내분비계가 있는데, 이제 내분비계는 혈액으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다. 이해가 하는 일은 대사 과정을 조절하고 성장, 생식 조절하고 수분 전해질 균형을 이루고 감염이나 스트레스에 대비한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 조절은 음성 대목이 기전,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도록 해주는데, 이것은 인슐린이 작용이라고 그랬죠. 췌장 베타세포 랑게르한스 섬에서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리듬을 조절해주고 중추신경계에 의한 또 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하수체와 표적 기관의 계통에 대한 이제 요약도입니다.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에 있는 조직이 있어요. 시상하부에서 이제 내하수체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내하수체 자극 호르몬, 그래서 이것이 내하수체에서는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고 작은 엽이 있어요. 그래서 전엽에서는 내하수체 전엽에서는 이제 이 TSH 갑상선 호르몬 분비되도록 자극하고 ACT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해서 코티졸을 분비해주고, 그래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갑상선은 신진대사와 관련되는 거, 이거는 이제 혈당하고도 관련성이 있고 스테로이드제로서 이제 다른 역적인 진통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염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장 호르몬, 조직 성장에 관여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것은 정소, 요것은 난소 이제 작용을 해서, 정소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LH 요거는 난소에 작용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데 관련성이 있고, 요것은 PRL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뭐냐, 유선 조직으로 작용해서 유죽을 분비하는데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하수체 후엽에서는 이제 바소프레신 그리고 옥시토신을 분비를 해서 이것은 수유와 자궁을 수축하는 역할을 해주고, 이제 애기 낳을 때 자궁 수축하는 작용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서 혈압을 상승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혈압 조절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호르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엽, 여기에서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피부 착색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